넥스트레벨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입의 티를 벗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보험업계에서 1년 이상 굳건히 자리를 지켜오신 경력 보험 설계사님, 반갑습니다. 어쩌면 지금 신입 시절과는 다른 시각과 기준으로 새로운 터전을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경력 보험 설계사님이 이직을 고려할 때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해야 후회 없이 롱런할 수 있을지 업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3년은 넘어야 경력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보험 영업 분야에서 느끼는 진짜 경력직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신입으로 입사해 1년을 버티는 동안 정말 몇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원초적인 고난을 이겨내고 1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한 설계사님이야말로 보험 영업의 기본기를 갖춘 진정한 경력 보험 설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전속보험사는 풍부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GA, 즉 보험 대리점은 효율성을 중시해서 핵심 교육 위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죠. 경력 설계사님에게 교육이란 이미 잘 달리고 있는 자전거가 속도를 잃지 않도록 계속 페달을 밟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달리는 법을 아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상품 정보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혹시 교육 시스템이 없으면 불안하고 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성장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불안감을 나는 교육을 받고 있으니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해소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의지로 무장된 경력 설계사는 교육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력 설계사의 이직은 소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패 없는 선택을 위해 이 세 가지 기준만큼은 반드시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역시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수료율 숫자만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수료의 진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설계사에게 아주 좋은 사무실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을 열어주고 중간 관리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고 설계사에게 돌아오는 몫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물건을 파는 유통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바로 중간 비용이 최소화된 조직과 시스템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와 설계서 사이에 불필요한 관리자가 없고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곳일수록 높은 수수료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회사를 옮길 때 수수료 부분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 보험사의 동일한 상품과 동일한 업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수수료와 시상을 모두 더한 총량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눈앞에 높은 수수료율 퍼센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환수 관련입니다. 때로는 이 환수 조건이 수수료의 총량보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환수 규정에는 정말 많은 트릭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계사님들은 당장 다음 달에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부 회사는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해서 1년치 수수료를 다음 달에 전부 미리 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정말 달콤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환수 규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도 영업을 해도 고객의 갑작스런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은 깨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약 10%의 계약은 없어진다고 보는데요. 정상 계약들 외에 조금이라도 무리해서 체결한 계약건들까지 더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설계사는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재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무리한 계약을 진행한 다른 동료나 조직 전체의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조직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현명한 선택은 이겁니다. 당장 눈앞에 높은 선지급을 선택하기보다는 24개월까지 계약이 잘 유지됐을 때 가장 많은 수당 총량을 받고 혹시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경과한 개월수에 비례해서 환수율이 낮아지는 일반적인 환수율을 적용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롱런의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업 DB입니다. 만날 고객이 없다는 건 보험 영업인에게 가장 큰 숙제죠. 이 때문에 DB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DB의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DB의 양과 질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좋았던 DB라고 해서 미래에도 좋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상 DB, 자체 개발 DB 같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어 덜컥 회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DB의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어떤 DB가 주어지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약속을 잡아내는 설계사 개인의 역량입니다. DB에 의존하지 말고 내 역량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DB가 꼭 필요하다면 개인이 직접 업체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이미 검증하고 관리하는 DB 공급 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경력 설계사님이 이직을 준비하며 이 모든 것을 혼자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높은 수수료, 파격적인 선지급, 무상 DB 같은 조건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죠. 하지만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이직을 방복하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단기적인 이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평범한 설계사를 위해 최적화된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온전히 따라오는 투명한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력 설계사님이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